안녕하십니까? 이원우 변호사입니다. 우리 이원우 법률사무소는 도산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서 연간 300건 이상 다수의 개인 회생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무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회생 파산 사건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빚을 해결하신 분들의 사연을 통해 절망보다 더 큰 희망의 빛을 바라보기 바라며 실제 진행 사건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영상을 참고하여 다른 사람들은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았으며 회생 파산 신청이라는 큰 결정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그 후 내 사건은 어떻게 될지 떠올려보시고 희망찬 미래를 마음속에 품어보기를 바라봅니다. 이 의뢰인분은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1억 4천만 원에 가까운 채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소지상 주소가 대구였기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죠. 금지명령은 무조건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구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이 잘 나오지 않는 법원으로 유명합니다.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은 채무를 빌린 지 1년 이상 오래되었고 변제를 꾸준히 해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대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한 관련 대출들을 거의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된다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급여에서 선차감이 되어 월급을 그대로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금지명령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 의뢰인은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고 월급여 중 185만 원을 제외한 부분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선차감을 한 후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지방법원의 경우 조건부 인가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조건부 인가가 나오면 매년 소득신고를 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소득이 올랐을 때 소득신고를 해야 할 수가 있는데 만일 소득이 올랐다면 오른 만큼 전부 변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조건부 인가가 나오면 내 삶의 족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곤란해진다고 할 수 있죠. 본 사건의 의뢰인분은 공무원이었기에 조건부 인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 부분에서 걱정되는 상황이었던 금지명령 기각은 발생했습니다. 금지명령 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고요. 이렇게 되었을 땐 미리 준비하였던 플랜 B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선차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정권고를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개시결정을 빨리 받는 것이죠. 그러면 보정권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사행성 채무로 인한 손실금액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시에는 무조건 청산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데 주식이나 코인 등의 사행성 채무는 채무사용처가 불량하기 때문에 돈을 사용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상으로 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해 변제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죠. 사행성 채무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월 변제금이 크게 늘어나 개인회생으로 꾸준한 변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원우 법률사무소에서는 법원의 보정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이제까지의 진행 사례들과 과거 회생 파산 판례들을 참고하여 사행성 채무라도 과거 성실한 변제의 기록과 앞으로 사행성 채무를 늘리지 않으려는 의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채무의 일부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들어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무작정 법원의 권고를 따라 변제금을 대폭 상승하는 것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나아가 국가에게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므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라면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법원을 설득해 모든 사회에 이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성실한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자세겠죠. 아쉽게도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단념하지 않고 보정서를 제출할 때 금지명령 재신청을 해보았으나 또다시 기각되었죠. 하지만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빠르게 캐치하여 그에 맞춘 보정 권고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변제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근거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법원이 인정해준 덕분에 사행성 채무를 단 1천만 원만 청산 가치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변제금이 좀 더 상승하였으나 인터넷 정보들에서 말하는 사행성 채무의 경우 100% 원금 변제를 보기 좋게 반박해준 결과를 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총 채무 1억 4천만 원 중 5,600만 원을 환감받을 수 있었죠. 다른 곳도 아닌 대구법원에서 사행성으로 인한 채무인데도 이만한 판감률로 개시를 받은 것은 본법률사무소의 많은 업무 처리 노하우와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 만큼의 근거가 제시되어 잘 맞물린 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식이나 코인, 도박 등으로 채무가 생긴 분들은 회생이 기각되는 건 아닌지, 채무의 100%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개인회생밖에는 답이 없는데 변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문의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실제로 법원에서 사행성 채무의 100%를 변제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이원우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렇듯 법원의 권고를 받고 고민 없이 무작정 변제금을 올리기보다는 수많은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 지식을 바탕으로 한층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코인 빚이라 안 될 것이라든가 도박 빚이라 어려울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우회전 카페에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더라도 많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채무 해결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회전 카페로 오시면 더 많은 사건 사례들과 진행인분들이 직접 작성하신 후기, 개인회생 파산 관련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가입하셔서 더 많은 도움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